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퀸즈웰 그룹 권재현 총재의 저택은 오늘 밤 상류 사회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수백 개의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고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맞춤형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우아한 음악에 맞춰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한 여성의 존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김은주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푸른색 실크 드레스는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화려한 보석이나 과한 장식 하나 없이 심플했다.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모든 것이 화려함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는 고요한 정적을 불러일으켰다.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청초해 보였지만 깊은 눈동자는 그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날카로움과 차가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오늘 밤의 주인공인 권재현은 그런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회장직에 오른 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티를 주최하며 주변의 명망가들과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와 차가운 표정은 주변의 시선을 압도했고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증명했다. 그의 눈의 은주는 단지 정략 결혼의 도구일 뿐이었다.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은주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저게 권 총재의 부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온갖 소문이 사실이었군. 회장이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저런 시골뜨기랑 결혼한 걸 보면 그림의 떡이지. 저런 여자가 저런 남자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있나? 은주는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모두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몸의 주인인 원주인을 향한 조롱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요한 물결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해일과 같았다. 이 몸의 빙의한 일에 그녀는 원주인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다. 평생을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지만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가졌던 소녀. 그리고 대기업의 음모에 희생되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영혼. 원주인의 마지막 감정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이었다. 걱정 마. 내가 그 모든 것을 갚아줄 테니. 은주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출신의 김은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만년 전 무한한 힘을 가진 전설적인 존재. 무수한 세계를 넘나들며 우주를 지배했던 선존 셴순이었다.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다 불의의 사고로 육신을 잃고 이 세계에 떨어져 원주인의 몸에 빙의한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 흐르는 힘은 이 세계의 모든 무술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그녀의 힘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 웨이터가 실수로 팔을 흔들며 테이블 위 진열된 르네상스 시대의 유리 조각상을 건드렸다. 조각상은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공중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이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권재현의 시선조차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지만 조각상이 바닥에 부딪히기까지는 1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순간 은주는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빨랐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퍼져나가며 조각상의 낙하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었다. 동시에 그녀의 다른 손은 마치 잔상을 남기듯 번개처럼 움직여 떨어지는 조각상을 정확히 받쳐들었다. 찰칵. 유리 조각상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녀의 손바닥 위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모든 것은 단 0.1초 만에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조각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은주가 우연히 조각상을 받아냈다고 생각했다. 괜찮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모두가 그녀의 행운에 감탄하거나 혹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며 시선을 돌렸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녀의 행동을 완벽하게 주시했다. 바로 권재현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은주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인간의 범주를 한참 벗어났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다. 마치 조각상을 향해 뻗은 그녀의 손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 처음으로 의문과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단지 운이 좋은 시골뜨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은주는 조각상을 웨이터에게 건네주고 다시 조용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차 한 잔을 더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조각상이 아닌 파티장 한가운데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를 향했다. 바로 권재현의 라이벌이자 원주인을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 박민혁이었다. 박민혁은 권재현과 비슷한 또래였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권재현의 퀸즈웰 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은주의 기억 속에서. 박민혁은 원주인의 재능을 질투하여 그녀의 연구 성과를 빼앗고 그녀를 파멸의 길로 밀어 넣었다. 내 놈이 원주인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나는 내 놈의 손에서 산산조각 내줄 것이다. 은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할지언정 그녀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모든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카드는 이 세계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선존의 힘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민혁에게서 권재현으로 옮겨갔다. 이 남자, 자신의 남편,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복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지의 존재를 관찰하는 듯한 깊은 호기심이었다. 좋아, 권재현,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박민혁의 웃음소리와 원주인의 절규, 그리고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자신의 냉철한 목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파티 다음 날 아침, 권재현의 저택은 간밤의 화려함을 모두 털어낸 듯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넓은 거실에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은주는 마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권재현은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간헐적으로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밤새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의문과 호기심이 담긴 것이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은주는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권재현은 잠시 멈칫하더니 신문을 내려놓았다. 어제 조각상을 어떻게 잡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달리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은주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존의 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이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녀의 방은 마치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권재현은 그녀를 단지 잠시 머물다 갈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은주에게 이곳은 복수의 성체이자 원주인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는 장소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부터 침대 밑, 심지어 액자 뒤까지 모든 곳을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구들이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했다. 이 방에는 원주인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응집된 곳을 찾아냈다. 오래된 서랍장 뒤에 숨겨진 얇은 나무판. 그곳에는 그녀의 감각으로도 간신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미세한 마법진이 새겨져 있었다. 이 마법진은 이 세계의 것이 아니었다. 선계에서 물건의 은닉을 위해 사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마법이었다. 원주인이 선존의 몸에 빙의하기 전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선계와 접촉이 있었거나 혹은 선존이 무의식 중에 남긴 흔적일지도 몰랐다. 은주는 망설이지 않고 힘을 불어넣어 마법진을 풀어냈다. 나무판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이 몸의 원래 주인이었던 윤서라는 이름과 함께 빼곡한 글씨가 담겨 있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윤서의 자기소개가 쓰여 있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대기업 제네시스 테크에 입사하여 촉망받는 연구원이 되었지만 그녀의 재능은 곧 탐욕스러운 눈길을 끌게 되었다. 수첩의 내용이 진행될수록 윤서의 필체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회사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첩의 내용이 계속되면서 은주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윤서는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박민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박민혁은 제네시스 테크의 라이벌 회사인 오메가 시스템즈의 사장이었다. 그는 윤서의 기술을 탐내고 있었고 자신의 회사 직원을 매수하여 윤서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윤서가 협조하지 않자 그는 그녀를 스파이로 몰아세워 회사의 모든 기밀을 유출했다고 누명을 씌웠다. 윤서는 필사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박민혁의 거대한 권력과 교활한 함정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연구 자료는 모두 빼앗겼고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윤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죽어도 이 모든 것을 밝혀낼 누군가가 나타나 주길 이라는 절규와 함께 박민혁, 제네시스, 오메가 시스템즈라는 단어가 핏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은주는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이 작은 수첩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윤서의 고통은 곧 그녀의 고통이 되었고 윤서의 복수심은 그녀의 복수심이 되었다. 걱정 마, 윤서. 내가 왔으니. 은주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는 곧바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윤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백업해둔 데이터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연구 자료, 박민혁의 범죄를 증명하는 암호화된 파일들, 그리고 제네시스 테크 내부의 은밀한 네트워크 지도까지 이 모든 정보는 박민혁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가 파일들을 분석하는 동안 권재현은 자신의 서재에서 CCTV를 통해 은주의 방을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전문 해커에게 의뢰하여 저택의 모든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었다. 은주가 서랍장을 열고 숨겨진 수첩과 USB를 발견하는 모든 과정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특히 서랍장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신비로운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권재현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가 알고 있는 시골 출신의 순수한 김은주는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속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성적인 머릿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은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복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서의 천재성은 박민혁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화 보안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보호했다. 은주는 이 모든 암호들을 해독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선존의 정신력은 이 세계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뛰어났다. 그녀의 계획은 박민혁을 단숨에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쉬운 길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빼앗아 그가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윤서가 느꼈던 고통과 절망을 박민혁에게도 똑같이 되갚아줄 것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박민혁이 윤서에게서 빼앗은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신약이었다. 그 신약은 오메가 시스템즈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다. 은주는 USB 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약 개발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박민혁의 경쟁사들에게 몰래 퍼뜨렸다. 그녀의 해킹 기술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그 어떤 전문가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이야, 박민혁. 은주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전사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원주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권재현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오메가 시스템즈의 최신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업계를 뒤흔들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 시스템은 마비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던 박민혁은 이성을 잃은 채 분노에 떨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놈이 감히 내 프로젝트에 손을 댄 거지? 박민혁은 고가의 와인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런 버그가 생길 수 있지? 당장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서 원인을 찾아내. 그의 지시 아래 수십 명의 해커와 프로그래머들이 투입되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버그의 흔적은 기묘할 정도로 깨끗했고 해킹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버그가 존재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스며들어 있었다. 박민혁은 이를 권재현의 소행이라 확신했지만 그를 비난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단순한 재현의 교활한 술책이라고만 치부했다. 바로 그 시각, 권재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박민혁의 혼란을 즐기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김은주 때문인가? 그는 어제 밤 은밀히 조사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배경은 깨끗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었다. 시골에서 자랐고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머릿속은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가 직접 목격한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가 조각상을 잡던 그 기묘한 움직임, 그리고 박민혁의 범죄에 대한 은밀한 증거를 찾아내는 모습까지. 은주, 권재현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냉담했던 마음속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흥미롭고 위험한 미스터리였다. 그날 저녁, 권재현은 은주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은주가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오메가 시스템즈의 신약 프로젝트 기술 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입수한 극비 문서였다. 이게
뭐죠? 은주는 태연하게 물었다. 이건 박민혁의 신약 프로젝트 보고서야.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알 수 없는 버그가 생겼지. 너도 소문은 들었을 거야. 네, 들었어요.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은주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보고서의 내용을 훑고 있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에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심어 놓았고 이 버그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을 미세하게 거스르는 선계의 기술로 만들어진 오류였다. 권재현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버그는 인간의 실수로 생긴 게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 놓은 거지. 총재님은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주의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미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아니, 하지만 왠지 모르게 네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권재현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네가 가진 힘은 대체 뭐지? 어떻게 그 조각상을 잡고? 어떻게 박민혁의 숨겨진 정보를 알아낸 거지?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복수 계획을 더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총재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그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즈의 버그는 단순한 코딩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흔드는 존재의 모순입니다. 권재현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존재의 모순이라니 그가 아는 모든 과학적, 논리적 개념과는 동떨어진 말이었다. 쉽게 말해줄게요. 신약 프로그램은 물리학적 정확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기반에 깔린 기본 코드에는 생물학적 불확실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만든 것과 같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은주의 설명은 난해했지만 권재현은 그녀의 말에서 어떤 진실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철학자와 같았다. 그럼 해결책은? 권재현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간단합니다. 두 개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신약의 데이터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순수한 물리학적 정확성만을 남기면 됩니다. 그녀는 권재현의 노트북을 가져와 복잡한 알고리즘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그녀가 만들어낸 코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해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코드는 단순한 해킹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주문 같았다. 이 코드를 오메가 시스템즈의 신약 프로그램에 몰래 주입하세요. 그들의 버그는 일시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더 큰 함정에 빠지게 하는 미끼일 뿐이죠. 권재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더 큰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체스판 위에서 박민혁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어떤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네오는 대체 누구지?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궁금증과 함께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은주는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함과는 달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여왕의 미소였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적의 가장 큰 악몽이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권재현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총재님, 박민혁이 저희 회사에 비공식적으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마 신약 버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권재현의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장군처럼 당당해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발자취는 성공적이었고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파티는 한껏 달아올랐다. 오메가 시스템즈의 신약 버그 사건은 여전히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고 오늘 밤 권재형과 박민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민혁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보낸 스파이가 퀸즈웰 그룹 내부에서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권재현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김은주가 있었다. 지난번 파티와 달리 은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실크 드레스 대신 깊은 밤하늘을 담은 듯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드레스의 완벽한 재단과 은은한 광택은 그녀의 고고한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시골 출신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한가운데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여왕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들어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섰다. 박민혁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그는 은주의 변화된 모습에 흠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리며 고개를 돌렸다. 허! 촌티를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되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은주는 권재현의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메가 시스템즈의 미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공허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은주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권재현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녀가 할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박민혁 사장님.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오메가 시스템즈의 신약 아르테미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중나선 알고리즘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중나선 알고리즘은 신약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었고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보였다. 이 기술은 박민혁이 윤서에게서 훔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버럭 소리 질렀다. 어디서 근본 없는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퀸즈웰 총재의 부인께서 이런 유언비어나 퍼뜨리다니 한심하군요.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은주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중나선 알고리즘의 21번째 인덱스에 숨겨진 서브루틴은 중성자 포획,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 매개 변수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자 역학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활성 물질과 결합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은주의 입에서 나온 전문 용어들은 박민혁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 프로젝트의 내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아? 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질렀다. 당신이 스파이지 권재현이 당신을 심은 거야. 박 사장님. 권재현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박민혁의 분노를 순식간에 잠재웠다. 제 아내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적한 내용은 우리 퀸즈웰 그룹의 연구진도 오랜 시간 검토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프로젝트가 도용된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권재현의 한마디는 박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박민혁은 은주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권재현이 그녀를 믿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한낱 분노에 찬 괴물로 만들었다. 이럴 순 없어. 젠장 당신들. 박민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파티장을 뛰쳐나갔다. 그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원주인의 이름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받은 고통은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혁의 명성을 산산조각 내는데 성공했다. 파티가 끝난 후 은주와 권재현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권재현은 은주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거대한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권재현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저를 믿어주기로 했잖아요. 은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권재현은 피식 웃었다. 그건 네가 직접 알아낸 거지. 네가 가진 그 힘, 그리고 그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너는? 정말 누구지?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숨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편이었고 그녀의 복수를 돕는 동맹이었다. 총재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죠. 저는 원주인의 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권재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가진 미스터리한 힘은 그녀가 다른 존재임을 증명했고,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의 행동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동맹으로 발전했다. 권재현의 사무실은 새벽이 되도록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수많은 서류와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대립 이후 권재현은 은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이건 박민혁의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야. 그리고 이건 그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이지. 이 서류들은 그의 정치인, 언론계의 인사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고, 권재현은 서류 더미를 펼쳐 보였다. 퀸즈웰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어. 이제 너만 허락한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권재현의 깊은 눈동자에서 냉철한 사업가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망과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좋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목표는 박민혁을 법적으로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그가 직접 나서서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주는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윤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화된 네트워크 지도가 있었다. 박민혁의 권력은 그의 사업이 아닌 그의 뒤에 숨은 그림자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한 명씩 제거할 겁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 그리고 그의 가장 충실한 부하까지. 권재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떻게? 약점.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돈칙 여자, 명예,
윤서가 남긴 데이터에는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파트너나 경쟁자들에게 미끼를 던질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결국 박민혁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 고수들의 전략 회의와 같았다. 권재현은 그녀의 전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의 모습을 보았다. 바로 그때 박민혁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권재현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은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은주가 김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평범한 시골 여성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몰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 계집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박민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사업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 권 총재 부인의 일상 동선을 파악해서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권재현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운전기사에게 권재현은 신신당부했다. 조심해서 운전해. 부인께서는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시니? 그의 말에는 은주를 향한 걱정과 함께 박민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권재현의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태운 차가 도심의 혼잡한 도로에 진입했을 때였다. 은주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영혼만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위험! 그녀의 영혼이 경고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검은색 SUV에서 발산되는 사리가 가득한 기운이었다. 은주는 눈을 감고 순수한 선계의 힘을 손끝으로 끌어모았다. 기사님,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세요. 지금 당장. 은주는 단호하게 외쳤다. 운전기사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급함에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바로 그 순간 뒤따르던 검은색 SUV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운전기사는 비명을 질렀다. SUV는 그들의 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아 다리 아래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들이 탄 차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공중으로 붕뜨며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오지 운전기사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은주는 안전벨트를 꽉 쥐며 미세하게 힘을 조절했다. 그녀의 몸은 충격으로 흔들렸지만 그녀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선계의 힘을 이용해 차체의 구조를 미세하게 보강하며 충격이 직접적으로 그녀의 몸에 미치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차의 바퀴에 스며들어 바퀴가 난간에 부딪히기 직전 방향을 미세하게 틀게 만들었다. 끼익 거대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은주를 태운 차는 난간을 부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탑승자들은 모두 무사했다. 은주는 차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SUV는 이미 연기를 뿜어내며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검은색 SUV가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민혁은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다. 이제는 단순한 사업적 복수가 아닌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권재현이었다. 은주 방금 사고 소식을 들었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흥분하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은주는 차분히 대답했다. 박민혁이 이제는 제 목숨을 노리네요. 전화 너머로 권재현의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가 다쳤을까봐 혹은 죽었을까봐 두려워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냉철했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돌아가.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만나러 갈게. 권재현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한 총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한 남자의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권재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찌그러진 차체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은주가 아무런 상처 없이 태연하게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의 감정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모순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채 태웠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은주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권재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 그가 은주를 데려간 곳은 남산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퀸즈웰 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으며 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권재현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말해주어. 권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대체 너는 누구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뭐지? 은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동맹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온전히 믿고 있었다. 저는 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은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여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이 몸은 원래 윤서라는 이름의 천재 프로그래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년 전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입니다. 권재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다른 우주라는 말은 그의 모든 논리적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저는 선존 셴존입니다.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다 사고로 육신을 잃고 이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윤서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그녀의 간절한 복수심에 이끌려 그녀의 몸에 빙의하게 된 겁니다. 선존. 권재현은 혼란에 빠졌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네가 가진 그 힘은 초능력 같은 건가? 초능력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은주는 설명했다. 그것은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우주의 근원에 가까운 힘이죠. 어제 차 사고도 사실 당신이 아니라 제가 제 힘으로 막은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펜트하우스의 방어막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권재현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박민혁의 지시야? 권재현은 격분했다. 이곳은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는 이제 미쳤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복수심이 그를 완전히 잠식했어요. 공광, 문이 부서지고 3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박민혁이 고용한 특수 암살자들이었다. 그들은 은주와 권재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오 권재현, 너의 그 오만한 미소를 오늘 끝내주마. 그리고 내 옆에 저 계집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권재현은 은주를 뒤로 숨기며 외쳤다. 당장 그만둬. 내가 원하는 건 돈이야. 이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총재님. 은주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려던 것입니다. 그녀는 권재현의 앞에서 한 걸음 나섰다. 3명의 암살자들이 동시에 총을 쏘았다.
권재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은주는 손을 앞으로 뻗고 있었고 3개의 총알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멈춰 있었다. 총알들은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은주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터져 나왔다. 기치기 응집. 은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무형의 힘이 3명의 암살자를 덮쳤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중으로 붕 뜨더니 밖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힘을 모두 잃어버린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혼란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권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총알을 멈추고 사람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힘.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모든 과학과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다. 그는 은주가 가진 힘이 단순한 무술이나 초능력이 아님을, 그것이 정말로 다른 차원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총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총알들은 스스로 움직여 그의 손바닥 위로 굴러왔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은주는 조용히 물었다. 권재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편에 서기로 했다. 그래, 이제 믿어. 권재현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쥐었다. 나는 내 편이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닌 세상을 초월한 힘과 진정한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박민혁의 다음 수를 기다리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권재현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작전 사령부로 변모한 그곳에서 권재현과 은주는 박민혁의 거대한 그림자 네트워크를 해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권재현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조직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박민혁의 모든 인맥이야.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금융계 인사들까지. 그는 이들을 통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폐해왔지. 이들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정우 의원이야. 그는 박민혁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모든 거래의 통로 역할을 했어. 그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은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이정우는 청렴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비밀리에 불법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 모든 데이터는 분산형 서버에 암호화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추적할 수 없었지. 권재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이 세상의 기술로는 해독할 수 없어도 제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녀는 권재현의 태블릿 PC를 가져와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터져 나오며 화면 속 복잡한 암호들이 마치 물방울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계의 힘을 이용해 이 세상의 기술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신 해킹을 시도했다. 그녀의 의식은 무수한 서버를 순식간에 관통했고 이정우의 불법 자금 세탁 기록이 담긴 데이터를 찾아냈다. 이 데이터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의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내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는 이 데이터를 발견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할 겁니다. 은주의 지시에 따라 권재현은 즉시 움직였다. 그의 부하들은 은주가 건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정우 의원의 비서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이정우는
비서로부터 이메일 내용을 전해 듣고 경악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박민혁을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졌다고 판단한 이정우는 박민혁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정우가 배신하자 박민혁의 권력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이정우의 배신이 권재현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분노의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권재현, 김은주,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그 순간 퀸즈웰 그룹의 한 물류 창고에 비상이 걸렸다. 박민혁이 고용한 용병들이 창고를 습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이들은 은주와 권재현이 공공의 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퀸즈웰 그룹의 중요 자산을 파괴하고 권재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권재현은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창고 습격 소식에 분노했다. 젠장 박민혁이 미쳤어. 걱정 마세요. 이미 예상한 일입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권재현에게 보이지 않는 코드를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 힘은 퀸즈웰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하나가 되었다. 원격 시스템을 가동해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무인 경비 드론을 출동시켜 그리고 모든 창고의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권재현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명령을 내렸다. 창고에 침입한 용병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모든 통신이 끊겼고 그들을 감시하던 드론들이 나타나 그들의 위치를 모두 노출시켰다.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그들의 전자기기를 모두 망가뜨렸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정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권재현의 특수경호팀이 창고로 진입하여 그들을 손쉽게 제압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창고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그들의 공격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한편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용병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이럴 리가 없어. 누가 나를 막는 거지. 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그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단순한 권재현이 아님을,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직감했다. 은주는 권재현의 옆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박민혁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정우 의원은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죄를 털어놓았고 그와 함께 박민혁의 그림자 네트워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윤서가 발견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다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은주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윤서를 죽인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인간의 존엄성까지 유린했군요. 이제 그의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권재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정의와 악의 대결이 되었다. 박민혁은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미쳐버린 분노와 마지막 발악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박민혁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비밀 연구 시설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끔찍한 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위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윤서에게서 훔친 기술로 완성한 생화학 무기를 작동시키는 장치였다. 권재현, 김은주, 너희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았지. 하지만 마지막 승자는 나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무기는 그의 복수심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단 한 방울로도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권재현과 은주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끔찍한 독소였다. 그의 계획은 이 무기를 확산시켜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죽는 것조차 아깝게 만들고 싶었다. 바로 그때 연구소의 육중한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민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권재영과 은주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박민혁은 경악했다. 그의 은신처는 그 어떤 정보망으로도 추적할 수 없는 곳이었다. 당신은 너무 오만했어요. 박민혁. 은주가 차분히 말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은 당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손에 있었죠. 그녀의 말에 박민혁은 코웃음 쳤다. 무슨 헛소리야. 너희가 여기 온 것도 내 계획의 일부다. 내 손으로 너희를 죽이고 세상에 나의 위대함을 알릴 것이다. 그는 오른손에 든 스위치를 들어보였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너희가 아끼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권재현. 내 부모, 내 동생, 네가 세운 제국까지, 그리고 김은주, 너의 복수심은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나를 이길 수 없어. 박민혁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기도 전에 은주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터져 나오며 연구소의 모든 전자기기가 굉금을 내며 멈춰섰다. 박민혁의 손에 든 스위치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네가 가진 무기는 무섭지 않아. 은주는 나직이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젠장 다시 작동시켜 당장. 박민혁은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의 총은 이미 은주의 힘에 의해 내부 부품이 미세하게 뒤틀려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당신이 윤서에게서 훔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적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힘이었죠. 윤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죽인 것입니다. 닥치라고.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박민혁은 절규했다. 아니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독소,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주는 손을 들어 박민혁이 들고 있던 용기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만든 그 독소는 강력한 파장을 내뿜는 파동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파동의 주파수를 미세하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독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물. 거짓말. 박민혁은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은주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제가 당신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덫에 걸려든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명예,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던 힘까지도. 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파묻힌 불쌍한 인간이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박민혁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가장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상대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권재현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은주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박민혁을 물리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약점인 오만함을 이용하여 그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는 은주가 가진 힘이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혜와 정신적인 힘임을 깨달았다. 은주는 박민혁을 지나쳐 그의 뒤에 서 있던 권재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던 예전과는 달리 평온하고 따뜻했다. 끝났습니다. 윤서의 복수는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것을 잃고 무릎을 꿇은 박민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허했고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은주는 그에게 다가가 멈춰섰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이 공간을 지배하는 여신처럼 보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박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은주는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몸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별빛처럼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형체는 서서히 투명해졌다. 권재현은 숨을 죽였다. 그는 은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것은 지난번 그녀가 보여주었던 힘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힘이었다. 나는 만년 전 우주를 지배했던 선존이다. 은주의 목소리는 공명하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영혼은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형체로 변하여 박민혁의 눈앞에 나타났다. 너의 오만함이 이 세상에 가져온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 왔다. 너의 손에 죽은 윤서의 복수를 위해 왔다. 박민혁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고 그의 정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싸워왔던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한낱 인간의 힘으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다. 은주는 빛나는 손을 들어 박민혁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영혼의 힘이 박민혁의 정신에 스며들었다. 너는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의 오만함, 너의 지혜, 그리고 너의 존재 이유까지. 박민혁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점차 잦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그의 몸은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늘어졌다. 그의 정신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한 바보가 되어버렸다. 은주는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과 패배의 결과를 평생 동안 짊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비밀 연구소의 문이 부서졌다. 권재현의 신고를 받은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연구소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각종 불법 실험 장비들과 함께 인체 실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멍하니 앉아 있는 박민혁이 있었다. 박민혁을 체포하라. 검찰총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박민혁을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허공을 응시하며 넋이 나간 상태였다. 며칠 후 박민혁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의 비밀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인체 실험과
윤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의 교활한 음모들이 하나씩 밝혀졌다. 언론은 그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비난했고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권재현은 은주와 함께 TV 뉴스를 지켜보았다. 박민혁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한 사업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이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다. 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윤서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녹아내렸다. 권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은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세계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차가운 복수심 대신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선존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재현의 아내이자 이 세상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박민혁의 몰락 이후 세상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떠났다. 권재현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작전 사령부가 아닌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은주와 권재현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략적인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신뢰,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엮인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권재현은 더 이상 차갑고 냉담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은주를 위해 요리를 하고 그녀와 함께 한가롭게 영화를 보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남자였다. 은주 또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선존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사랑의 감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은주가 자랐던 시골 마을을 찾았다. 낡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은주는 집 마당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곳에 윤서의 추억이 모두 남아 있어요. 은주가 나직이 말했다. 이 들판에서 뛰놀고 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박민혁만 아니었다면 권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슬픔은 끝났어. 너는 이제 윤서의 행복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이 몸을 빌린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의 삶을 이어받아 그녀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찾아갈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가 기문주의자 윤서였다. 그녀의 정체성은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었다. 나, 당신과 함께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은주가 말했다. 이 세상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우주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권재현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선존이라는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권재현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의 부모님은 은주를 여전히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며느리로 여겼지만 권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은주는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진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확고한 태도에 놀랐지만 이내 그들의 사랑을 인정했다. 박민혁의 몰락에 은주의 역할이 컸다는 소문이 돌자
그들은 은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진정한 조력자였다. 은주는 권재현의 제안으로 퀸즈웰 그룹의 비밀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권재현을 도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시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힘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선을 위한 수호자의 힘이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그녀는 윤서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권재현은 잠든 은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내 인생을 구원했어.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지. 은주는 잠결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윤서가 웃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그녀는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세상에 다시 찾아온 평화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권재현은 그녀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었고 은주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